통영경찰서가 그것을 성취시키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도 완전히 엉터리로 해 갖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바꿔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6월 달에 해운대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해외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던 거,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죠. 예, 법상 면허, 법률상 무면허라는 죄지만 사실 저희 아내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다 그 운전면허를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구태여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그것도 남편이 아플 때 잠깐 운전한 건데 뭐 그거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문제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면허 문제, 면허 갱신하지 않은 문제를 원인으로 해서 누구를 다치게 했다는 결과를 엉터리 결과를 도출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경찰서로 갔습니다. 해운대 경찰서가 관할지니까 해운대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서 다 써갔어요.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가 면허 갱신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처벌도 받겠고 벌금을 내려면 받겠고 과태료 내려면 받겠고 여기서 진행해 주세요. 통영경찰서에 진행을 안 해줍니다. 막 그런 취지로 말했더니 통영경찰서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범죄라면 받아서 처리해서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고 치상죄가 있다면 그건 통영경찰서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 아내의 그 면허 경신하지 않은 문제를 제가 저희 아내와 해운대에서 경찰서에서 그 문제를 처벌받게 되면 그러면 그 통영경찰서는 어떤 원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상이라는 게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번 녹음을 들어보세요. 경찰이 당신 나이도 말이야 나보다 어린데 지금 여기 지금 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여쭤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내가 동안 없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다른 문제로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간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무면허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거 벌금을 내려면 내고 재판에 회부하면 이쪽에서 좀 회부해달라. 형사소송법 2조인가 4조에 토지 관할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 주소지니까 여기가 관할지니까 처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거 당연히 해줘야죠. 통영경찰서랑 전화한 다음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에 가서 치상죄를 뒤집어 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절박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새파란 경찰관이 반말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윽박을 질렀습니다. 당신 나이도 말이야 나보다 어린데 가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시라고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범죄 신고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사도경찰 앞에서 말하잖아요. 하시라고. 근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반말하면서 가라고 그러면 돼요? 누가 당신한테 반말했다 그래요? 아까 지금도 당신이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덕이 있습니다. 짐승은 강한 자가 어린 자라도 힘이 세고 강하면
그냥 물어뜯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저희 아내가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과실이 제게 있어서 운전 과실이 있다든지 이래서 가갖고 피의자가 됐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피치 못하게 이 사람들 말다툼을 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여기서 내가 범죄 피해가 이 사람이 그게 법에 위촉이 돼서 내가 온 건데 당할지라 왜 자꾸 나한테 강압적으로 그러세요? 강압적으로 해요. 네, 말씀 좀 다듣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신 거 듣고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절박한 걸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설명을 좀 들어요 좀. 네, 흥분 가라앉히시고 다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중간에 말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 정사님 말씀 듣고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해야지. 중간에 말 끊으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잖아요 지금. 본인 이야기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아까 들으셨지만 다짜고짜 왜 제가 나이를 말했냐면요. 그래도 우리 사회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나고 그러면 함부로 반말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죄를 져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아내 손을 붙들고 가서 벌금을 내든지 뭘 내든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왜냐하면 죄 같지도 않는 죄를 붙들어 놓고 그냥 시간을 끌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오라가라 하고 수갑 채우고 하고, 그래서 다른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통영은 안 되겠다. 그러면 부산에 사니까 부산이 관할지니까 부산에다가 신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면허 갱신하지 않은 문제 벌금을 부담하라고 하고 재판을 하라 그러면 해서 다 할 테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저는 절박하게 말하는 입장이고, 이 해운대 경찰서는 저한테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당신이라 그러면서 그랬잖아 이러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법이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사기꾼들에게 무고 고소를 받았습니다. 사기꾼들이 두 팀이 있는데요. 앞에 산타페 차가 있고 저희 차를 앞지르기 했던 아반떼 차가 있습니다. 아반떼 차에 5명이 타고 있었고 산타페 차에 또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산타페 차에 사람이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돈을 한번 달라고 그래서 요구하는 만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줬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해외에 이렇게 비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게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비자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달래는 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돈을 다 받고선 그 사람은 돈을 받은 날 우리 모르게 보험 신고를 해서 통영경찰서 도움을 받아서 2번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상해 보험금도 받았고 상해가 없습니다. 그 사람 상해 진단서도 없습니다. 아무 충격도 없습니다. 그 영상에. 그런데 상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달라고 해서 그날 줬는데
2, 3일 후에 계속 전화해서 또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그 영상 장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 신고하겠다고 계속 협박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신고하고 보면서 연락 하고 가 많죠. 왜 자꾸 내가 며칠 시나 이러는데 병원도 병원 내가 자꾸 신고하시고 블랙박스 치고 그냥 경찰서 던져줘보는 거예요. 잘해서 하시겠다. 경찰서에서 다 찾아보게. 그것도 좋죠. 경찰서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내가 연락하고 사고 난다고 다 그리고 제가 다 처리하고 제차 타려고 20% 못 내니까 그 여자랑 걔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제가 줄 만한 그 여유 돈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통영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가서 치상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랙박스 칩을 던져준다 그랬는데요. 통영경찰서에 던져준다 그랬는데 그 칩 안에는 나오죠. 그건 뭐 충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나갈 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든지 뭐 저희 차랑 스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한테 그런 어떤 책임,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통영경찰서랑 짜고 저희 아내에게 치상죄를 씌우고 교통사고 상해 공갈을 해서 계속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통영경찰서에 칩을 던져준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통영경찰서에서 칩을 뭐 포렌식을 한다, 뭐 왜 포렌식을 하겠어요? 이게 사건이 생긴 그 다음 날인데 그냥 그 영상을 보면 되지. 그런데 또 영상을 뭐 한 달, 두 달을 끌면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 말을 하다가 한 3달, 4달 지나서는 포렌식을 해야 된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뭐 따지기 싫으니까 포렌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포렌식을 안 하고 또 한 달, 두 달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23년 1월, 2월경에 가서는 아예 그 블랙박스 칩을 인멸해 버렸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증거 인멸 은닉 그런 죄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상해 공갈했다는 것도 대구 성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찰서랑 짜고 증거를 인멸해 놓고선 또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희를 증거 인멸했다고 제가 고소고발한 것이 무고라는 거죠.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를 신고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대구 서부지청에서 가짜 체포영장으로 저를 체포했고 지금 대구 서부지원에서 공판 진행 중인데 그 공판에서